여기 한 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틸타. 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그는 옆에 새로 한식 가게를 차린 한 요리사 때문에 파란만장한 일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마틸타라고 해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죠. 큰 가게는 아니고요. 작은 이탈리아 계열의 음식점이에요. 적당히 싸고 양 많고 질이 나쁘지 않은 평범한 식당이에요. 이 가게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답니다. 아버지가 차리신 식당이거든요. 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손에서 컸어요. 혼자서 식당 운영하랴, 저 챙기랴 힘드셨을 텐데 그걸 모두 해내신 대단하신 분이죠. 저희 집은 유복하진 않았지만 먹고 살 정도는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범하게 자라날 수 있었죠. 아버지의 영향이 커서 취미는 요리, 좋아하는 음식은 가리지 않지만 이탈리아 음식을 정말 좋아했어요. 파스타, 피자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바뀌었어요. 바로 한식으로 말이죠.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K푸드가 열풍이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제 운명의 사랑 덕분이었답니다. 제 운명의 사랑을 어떻게 만났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릴게요. 저는 요리를 전공했고 요리 자격증까지 땄어요. 많이 연로해지신 아버지 대신 가게를 물려받아야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었죠. 준비를 마친 저는 아버지 대신 가게를 열었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많이 도와드린 적은 있지만 저 혼자 식당을 여는 건 처음이라 긴장이 많았어요. 손님을 기다린 지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드디어 종소리가 울리며 첫 손님이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죠. 그는 키가 훤칠한 동양인 남성이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영업 중이냐고 물었고 전 물론이라고 대답하며 자리에 안내했죠. 그는 알리오 올리오를 주문했어요. 저는 식전빵을 내오고 바로 요리로 돌입했답니다. 첫 손님이어서 그런지 정말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아요. 남성이니 양을 좀 더 많이 했죠. 그렇게 파스타를 내가니 미소를 지으며 정말 맛있게 먹어주는데 뭔가 쑥스러운 그런 거 아세요? 남성분이 너무 맛있다고 칭찬을 하니 괜시리 얼굴에 피가 몰렸어요. 식사를 마친 그는 바로 계산대로 걸어갔어요. 저도 얼른 계산대 앞에 서며 미소 지었죠. 그러자 남성이 카드를 건넸는데 명함과 같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놀라서 바라보니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맞은편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요. 세상에 같은 요식업을 하는 분이었다니. 인사차 음식을 먹으러 온 그가 너무 고마워지는 순간이었어요. 그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마침 처음이라 떨리던 제게 자신감을 주었으니까요. 그는 한 식당을 운영한다 했고 음식을 대접할 테니 한번 놀러 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웃으로서 잘 지내보자는 차원에서 인사 온 거라고 말했어요. 감격이었죠. 이런 평일에 영업을 해야 할 텐데 손수 음식을 사 먹으러 찾아오다니요. 저는 그래서 이틀 후 그의 가게를 찾아갔어요. 바로 앞이라 금방 찾을 수 있었죠. 그는 크기가 꽤 큰 동양풍의 음식점을 하고 있었고 제가 찾아가자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겉모양부터 동양의 기와집 모습을 한 그의 레스토랑은 하얀 벽의 갈색, 바닥을 한 고풍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내부였어요. 영훈 씨는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영훈 씨는 저를 프라이빗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독실이었죠. 창호지라는 걸 바른 문을 열자 좌식으로 앉을 수 있는 동양스러운 방이 나왔어요. 안 그래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고 부담스러웠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앉았죠. 벽에 그림이나 꼬불꼬불한 글씨가 뭔지 몰랐지만 신기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메뉴판을 찾았는데 메뉴판이 없는 거예요. 책상 위에는 고풍스러워 보이는 닭이와 향이 은은하게 나는 티슈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가 메뉴판을 가져다 주려나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영훈 씨가 제 앞에 앉지 뭐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니 그가 웃으며 묻더라고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고요. 아무래도 동양 음식과 관련된 걸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식일 거라고 유추했죠. 그의 이름은 한국어였고 최근 한국과 관련된 음식이 유행이니까요. 전 무난하게 비빔밥이나 불고기 같은 걸 말했답니다. 요리 전공할 때 먹어본 적도 있고 가장 유명한 한국 음식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영훈 씨가 웃으면서 오늘은 저에게 한식 코스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 흥미가 생겼어요. 제가 요리를 배우긴 했지만 거의 양식 위주였기 때문에 한국 음식에 대한 조예가 깊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영훈 씨는 손을 들었고 곧 종업원이 다가왔어요. 그는 작게 뭐라 말했고 종업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는 돌아갔어요. 메뉴를 주문했나? 싶었죠. 식전 요리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저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부터 시작해서 취미나 그런 것들이요. 사소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질문들에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죠.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 생각이 읽혔는지 영훈 씨가 그러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갔다고요. 그래서 제 가게에 꽤 왔었지만 제가 너무 바쁘고
아버지와 있어서 말을 못 걸었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사실 정신없이 서빙하고 요리하느라 동양인 남자가 가끔 온 건 알았지만 그게 영훈 씨였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 사이에 첫 식전 음식이 나왔어요. 영훈 씨는 닭죽인데 자극적이지 않고 입맛을 돋우는데 좋다고 설명해 주었죠. 한 입 먹었는데 정말 담백하고 은은한 맛에 닭고기살이 부드럽게 씹혔어요. 이런 죽은 처음이었죠. 스프와 비슷한 종류라고 하는데 스프랑 다르게 밥알도 씹히는 맛이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먹자 영훈 씨가 웃으며 마틸타 씨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라고 하는데 좀 부끄러워졌어요. 남성 앞에서 이렇게 맛있게 음식에 열중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식전 그릇이 치워지고 그 다음엔 정말 다양한 요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처음 보는 음식들 투성이었죠. 영훈 씨는 귀찮아하지 않고 저에게 일일이 음식을 소개해 주었어요. 레몬즙을 곁들인 생연어 요리, 수삼전과 소금을 뿌려 구운 민물장어구이 궁중잡채. 이건 조선시대 궁에서 만든 잡채 방식 그대로라고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궁중 탕평채라는 것과 매콤해 보이는 쭈꾸미 볶음. 그리고 제 눈에도 익숙해 보이는 소고기 구이. 또 고급 소고기로 만든 한우 육회에 새우구이, 된장찌개, 산채나물, 갈비 등 종류가 너무 많아서 대체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영훈 씨는 저에게 가장 무난한 갈비부터 추천했어요. 간장 양념을 한 갈비는 너무 부드러워서 씹는 순간 혀에 사르르 녹는 느낌이었죠. 시작을 맛있게 시작한 저는 서툰 젓가락질로 이것저것 집기 시작했어요. 잡채는 쫄깃했고 육회와 쭈꾸미는 매콤한 맛 때문에 식욕을 더 돋우었죠. 된장찌개는 짭조름의 밥과 잘 어울렸고 산채나물도 너무 향긋했어요. 뭔가 진짜 한국의 음식을 접한 기분에 신기하기도 하고 영훈 씨의 친절한 설명에 너무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영훈 씨는 재미교포인데 한국 음식을 사랑해서 한 식당을 차리게 되었다고 했어요. 양친 모두 건강하시고 아버님은 외과의사에 어머님은 대학에서 교수 일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자기는 생뚱맞지만 요식업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대학생이고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가끔 식사하러 여기에 온다고 사이가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 관해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손에 컸고 아버지가 식당을 하셔서 저도 자연스럽게 요리를 전공하게 되었다고요. 영훈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 진중한 분위기에 제 마음이 두근두근거렸죠. 후식으로 수정과와 가벼운 떡을 먹고 저는 계산을 하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맙소사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제 파스타에 대한 값을 지불했는데 말이죠.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당신도 냈는데 나도 내야 한다고 말했죠. 그러자 영훈이 미소를 찌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식사는 선물이고 다음에 한번 사달라고요. 자연스럽게 다음을 기약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그와 데이트를 자주 하게 되었고 그는 저의 식당을 자주 찾기에 이르렀어요. 그는 요리나 서빙을 하지 않는 오너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영훈은 저와 제 아버지의 가게가 아늑하고 따뜻하다고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요리 솜씨를 칭찬했죠. 매일 올 때마다 다른 메뉴를 시켜서 안 시켜 먹은 메뉴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게까지 마음을 드러내던 어느 날 저녁에 가볍게 공원을 산책하는데 저에게 쑥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사귀자 단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제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그날은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냈죠. 그 이후도 행복한 나날을 보낼 거라고 전 의심치 않았어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요. 저희 가게 건물주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만 것이었어요. 저희 동네 근처엔 화교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 가게의 건물주도 화교였어요. 그런데 계약 기간이 만료가 다가오자 그는 세를 올리며 돈을 내지 못하면 나가라는 식으로 굴었어요. 말하는 가격도 정말 터무니없었던 데다가 사전에 말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저는 매우 곤란해졌죠. 건물주가 요구하는 돈은 모자라고 가게는 저와 아버지의 중요한 생업이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보란듯이 저희 가게 바로 옆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생겼지 뭐예요. 손님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면서 저희 가게는 팔이 날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손님이라곤 오직 영훈 씨뿐이었죠. 저는 건물주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냉정한 무시였어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을 흘렸죠. 아버지는 연로하시고 어디서 돈을 끌어올지 방법이 없었어요. 영훈은 저를 위로했어요. 그러면서 그 화교가 요구한 돈을 자신이 보태주겠다고 했죠.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세를 낸다 해도 옆에 레스토랑 때문에 저희 집은 안 봐도 망할 것이 뻔히 보였어요. 그 레스토랑 주인도 그 건물주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중히 거절했어요. 가게를 유지해봤자 소용없을 거라면서 울었죠. 정말 절망적이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막막했어요. 그러자 영훈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럼 자신의 식당 옆에 가게를 내보면 어떻겠냐고 했죠. 다른 음식으로요. 하지만 맞은편 영훈의 건물은 고급스럽고 새가 비싸기로 유명한 건물이었어요. 제가 고개를 젓자 영훈은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째서냐고 묻자 그 건물주가 바로 본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봤죠. 잘나고 멋진 건 알고 있었지만 저의 남자친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요. 영훈 씨는 저의 입장을 생각했는지 이건 당신을 믿고 있기에 투자하는 거지. 그냥 주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웃었어요. 얼굴엔 그냥 주는 거라고 쓰여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최선을 다해 수익을 내겠다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그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는 저에게 이렇게 제안했어요. 한국의 한식과 이탈리안의 양식을 퓨전한 음식이나 디저트가 어떻겠냐고요. 남자친구 가게 옆자리라 저는 고민하다가 디저트를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제빵은 기본은 배웠고 자격증도 있었지만 정말 오랜만이라 큰 도전이었죠. 더 큰 도전이었던 건 퓨전이 아니라 아예 한국식 전통 디저트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영훈 씨는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고 저는 가게를 뺀 뒤 연로한 아버지에겐 비밀로 하고 한국 디저트에 대해 공부했어요.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니라 한 6개월을 빠듯하게 공부한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단순히 디저트만 공부한 게 아니었어요. 자연스레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받아들이게 됐죠. 그리고 잘 모르는 건 영훈 씨가 설명해줘서 공부는 정말 신속하고도 부드럽게 진도가 나갔어요. 저는 인테리어를 위해 한국의 전통 가옥과 문화 양식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운 색감과 단아한 그들의 문화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공부에 열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영훈 씨는 가게는 언제든 낼 수 있으니 생활비도 걱정 말고 쭉 공부하라고 해줬어요. 그에겐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났죠. 그리고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제가 뺀 가게 대신 그 화교 건물주가 레스토랑 규모를 늘려서 인기리에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화가 났어요. 물론 영훈 씨 가게도 못지않게 잘 돼서 그건 기뻤지만 전 열받아서 그 가게의 콧대를 반드시 꺾어주리라 생각했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영훈 씨의 도움을 받아서 떡을 이용한 케이크와 한국 전통차를 서양인 입맛에 맞게 만들어 팔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작은 앙금을 이용한 하얀 떡 케이크와 초콜릿, 크림, 딸기 크림을 넣은 찹쌀떡, 그리고 차 종류로는 새콤달콤한 유자차와 소화가 잘 되는 매실차, 수정과와 식혜를 선택했어요. 메뉴가 단촐했지만 괜히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서 중구난방으로 하기보단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죠. 영훈 씨도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고요.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세련되고 아늑한 하얀 기와집 인테리어로 하기로 했죠. 영훈 씨의 가게와 어울리게요. 영훈 씨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저의 디저트 가게에서 후식을 먹게끔 할인권도 준비하자는 그의 제안에 저는 너무 감동하기도 했어요. 공사는 한참 진행됐고 도중에 그 화교 건물주가 괜히 찾아와 시비를 걸긴 했지만 저희는 철저히 무시했어요. 그는 비웃었죠. 이렇게 작은 가게로는 전에 이탈리안 식당처럼 파리만 날리게 될 거라고요. 모욕적이었죠. 저는 얼굴이 벌개져서 싸우려 했지만 항상 그럴 때마다 영훈 씨가 저의 방패가 되어주었어요. 이쪽이 잘 되든 못 되든 그쪽과 상관없으니 당신의 레스토랑이나 잘 운영하라며 몰아내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대망의 가게를 여는 날이었어요. 오픈날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떡과 차는 정신없이 팔렸어요. 그래서 믿을 수 없게도 금방 재료가 소진되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본 화교 건물주는 첫날이라 그렇지 곧 사람들이 질려서 떠날 거라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영훈 씨가 제 디저트 가게와 연계해서 저의 가게 디저트를 소비하면 할인권을 주는 이벤트를 했고 저의 가게는 맛집으로 널리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동이었죠. 항상 매일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믿기지도 않고 영훈 씨는 매니저에게 자신의 가게를 맡기고 온종일 저의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도왔어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칭찬 일색이었어요. 특히 가장 인기 있는 건 식혜와 초콜릿 크림 찹쌀떡이었어요. 너무 달콤하고 쫀득한 식감에 시원한 식혜가 맛있다고 너도 나도 다 주문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가게는 계속 잘 됐어요. 그래서 기쁜 반면 저는 아버지께 아직까지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저의 추억이 남아있는 이탈리안 식당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아버지께 충격이 되면 어쩌나 싶은 이유가 가장 크기도 했고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비밀로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버지께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죠. 그 화교 건물주 때문에 가게가 망하고 뺄 수밖에 없었던 사연과 남자친구인 영훈 씨의 도움으로 새로운 디저트 가게를 차렸고
잘 되고 있다고요. 그토록 오래 운영하던 가게를 처분했다는 말을 할 때 너무 힘들더군요. 아버지가 화를 내신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간 고생이 많았다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고, 지금 새 가게가 잘 돼서 다행이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행복하기만 하면 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한번 만나보고 제 디저트 가게에 가서 떡 케이크를 먹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길로 바로 영훈 씨께 말을 했고, 그는 다음날 정장 차림을 하고 병원을 찾았어요. 예의 바르게 자기소개를 하고 저와 결혼하고 싶다는 말까지 꺼냈죠. 아버지는 이런 멋진 남자를 어디서 데리고 왔냐면서 영훈 씨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외출 허가를 받아 아버지를 저의 가게로 모셨죠. 케이크와 수정과를 드신 아버지는 정말 너무 맛있다고 해주셨고,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모든 게 잘 풀렸고, 현재 저는 영훈 씨와 결혼해서 한식 가게와 디저트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답니다. 아들 1명, 딸 1명 낳고요. 아버지가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아들은 절 닮았고 딸은 영훈 씨를 닮았답니다. 그리고 그 화교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은 망하고 말았어요. 처음엔 신선한 식재료를 썼지만 돈 아낀다고 재료를 갈수록 안 좋은 걸 쓰다가 응급 환자가 나온 후로 가게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하지만 이젠 아무래도 좋아요. 저희 가게는 더 잘 되고 있고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하니까요. 영훈 씨, 당신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당신을 만날 수 없었겠지. 사랑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함께하자.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